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쉽게 설명하는 AWS 서비스 소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아마존 S3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SQS를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S3냐? SQS 다음에 출시된 서비스가 바로 S3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AWS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S3가 무엇이냐?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줄여서 S3는 업계 최고의 확장성과 데이터 가용성 및 보안과 성능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S3는 99.9999999 9가 몇 개죠? 11개죠. 그래서 11.9이라고 하는데 요 11.9의 내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세계 기업이 수백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 S3는 무엇이냐? AWS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스토리지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파일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스토리지는 파일을 계층 구조로 관리를 하고요. 빠르게 찾고 업데이트 작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것이 바로 파일 스토리지인데 요거는 확장이 좀 힘들어요. 그 반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파일을 오브젝트, 예를 들어 데이터라든지 메타데이터라든지 ID 단위로 관리하는 겁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우리가 블럭 단위로 쭉 해가지고 파일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쭉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파일을 뭉텅이 단위로, 어떤 단위로, 파일 단위로 아니면 메타데이터 단위로, ID 단위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경로를 알아야지만 찾기가 가능한 대신에 확장이 쉽습니다. 그리고 저렴해요. 이것은 대용량의 파일들을 저장하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게임 설치해서 사용 가능하면은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드디스크처럼 SSD처럼. 하지만 웹하드라든지 구글 드라이브처럼 게임을 설치 못하면은 대충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차이인데, 그래서 S3는 뭐다? AWS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다. 이걸 언제 써먹느냐? 파일을 저장하고 활용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파일이라든지 소스 코드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백업이라든지 여러분께서 AWS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S3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뭔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데 파일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S3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S3가 가장 모범 사례예요. 그리고 스태틱 호스팅 기능으로 서버 없이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싶을 때,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스태틱 파일, 즉 이미지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이 변하지 않는 파일들을 호스팅할 때는 요 S3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호스팅이 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걸 활용하면 여러분께서 서버 없이 웹페이지를 호스팅할 수가 있어요. 요것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파일을 관리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싶을 때 아키텍처 상에서 뭔가 파일을 관리해야 된다, 이럴 때 S3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3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로드 밸런서가 있고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서버들이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유저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게요. 이렇게 EC2마다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번거롭죠. 모든 서버에 이렇게 공통된 파일들을 저장하게 되면은 일단 낭비가 어마무지합니다. 여기도 저장해야 되고 여기도 저장해야 되고 여기도 저장해야 되고, 여기 이미지가 뭐 1메가 정도 되는 이미지라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500기가 되는 영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네, 중복으로 저장하게 되면은 굉장히 번거롭죠. 거기다가 여기선 이제 EC2 인스턴스 5개지만 실전에서는 뭐 100개, 200개, 심지어는 뭐 1000개 단위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EC2 인스턴스 혹은 서버 클러스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복으로 저장하게 되는 거는 어마무지한 낭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교체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서버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교체해줘야겠죠? 네. 이게 뭐 5개가 아니라 뭐 100대라면은 100대 되는 거를 일일이 다 교체해줘야 돼요. 어마무지한 낭비죠. 관리도 매우 어렵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도 삭제하는 것도 업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환경같이 다수의 분산된 주체에서 뭔가 로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각각 모두 파일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S3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구조는 어떨까요? 각각의 서버에서 파일을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S3라는 서비스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놓고 그것을 가져다가 쓰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효율적이죠? 첫 번째로 중복해서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파일을 바꾸고 싶다면 이 파일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한 것뿐만 아니라 가격도 매우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S3의 다양한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999,999 11.9이죠. 11.9의 내구성과 99.99%의 가용성을 지닌 분산 스토리지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내구성과 가용성의 차이가 뭐냐면은, 내구성은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이고요. 가용성은 내가 원할 때 찾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S3 내구성은 최소 3개의 가용 영역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합니다. 그래서 99.9999999%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0.0000001%의 확률로 파일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일단은 요 숫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건 어떤 확률이냐? 로또 당첨 확률보다 122배 더 큰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S3에 뭘 넣었는데 그 파일이 없어질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120배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AWS에선 내가 신이 아니니까 100%는 장담할 수 없지만 웬만해선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성은 11.9이지만 가용성은 99.99%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파일은 안 없어지지만 내가 원할 때 이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내가 99.99%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가 좀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도 S3는 몇 번 다운된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갑자기 장애가 발생해서 내가 원할 때 꺼내 쓰지 못할 확률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파일이 없어지진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굉장히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프리사인드 URL, 제한된 사람에게만 전달한다든지 버전 관리, 권한 관리, 주기적으로 복제하고 일정 시간 파일 삭제 방지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 제공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500GB짜리 파일이 있어요. 요것을 이렇게 S3에다가 업로드하는 로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요거를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 서버가 이렇게 S3에 직접 업로드하는 거다. 그럼 어떨까요? 네, 엄청나게 여러가지로 비효율적인데, 첫 번째로 요 서버는 500GB짜리 동영상을 받아다가 들고 있을 만큼의 스토리지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트래픽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거쳐야 됩니다. 요게 한 개가 아니라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한꺼번에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간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네,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들고 주는 만큼의 요 용량도 확보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트래픽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여기서 여기 오는 만큼, 여기서 여기 오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S3는 프리사인드 URL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저희 삼촌이 계신데, 저희 삼촌이 야 상훈아, 은행 가서 삼촌 계좌에서 돈 좀 찾아오거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네 삼촌, 근데 삼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찾아오죠? 내가 수표에다가 서명을 해줄 테니까 요거 가져가서 이렇게 은행원한테 가져가면은 돈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요 삼촌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기다가 서명을 하죠. 그 다음에 요 서명이 된 수표를 저는 가지고 가가지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내밀면은 어떻게 되죠? 은행원이 요걸 검증한 다음에 네, 이렇게 돈을 내주죠. 그래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요 서명이 된 요 수표에는 돈을 찾기 위한 모든 권한이 부여돼 있죠. 그래서 요걸 은행에 가져가서 제가 내밀면은 요 권한을 검증하겠죠. 그 다음에 요 검증된 권한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한테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권한을 가진 주체가 키라든지 정책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수표에 해당하는 URL을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전 이 URL이 있으면은 이제 AWS의 S3한테 내밀면은 요 S3가 요 URL 보고, 이 사람은 권한을 가진 주체가 서명한 URL이 있구나, 내가 파일을 줄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파일을 던져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서버에 받아가지고 요 서버가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는 URL만 주고 제가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요 기능을 프리사인드 URL이라고 하는데, 요걸 썼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단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서버에서는 저한테 URL만 던져주면은 저는 이 URL 가지고 직접 S3한테 요청을 해서 요 파일을 가져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지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버전 관리인데요. 이 버전 관리는 여러분께서 하나의 파일을 다양한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S3 이제 파일이 최신으로 저장이 됐어요. test.jpg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가 부여가 되는데, 만약에 파일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름은 test.jpg고 이렇게 유저들, 사용자들, 가져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걸로 보일 텐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버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가져갈 때는 이 파일이 아니라 최신 파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파일을 삭제했어요. 내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걸 삭제하는 대신에 이렇게 딜리트 됐다라는 표시만 붙여놓습니다. 다 팔렸어요. 그럼 이 사용자는 보고 딜리트 됐네. 못 가져가겠다. 근데 실제로 이 파일들이 딜리트 됐느냐? 아니에요. 이 파일들은 그대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저가 실수로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시로 지워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마커만 박아놨을 뿐 실제로 파일은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실수로 지웠다. 이거 실수 지우면 안 되는데 완전히 날아간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관리자는 이렇게 이걸 복구하고 싶다. 그럼 이 딜리트 마커만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한테는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네. 왜? 실제로 파일이 지워진 게 아니라 딜리트 마커만 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실수로 지웠든 아니면은 계속 버전을 컨트롤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업데이트 파일을 이렇게 업데이트 했지만 실질적으로 옛날 걸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옛날 파일이 삭제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것만 지우면 되는 거예요. 요 버전만 지워버리면은 실제 사용자는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받아봤던 파일들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 관리 기능도 S3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일쓰기 후 읽기 일관성을 보장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S3에 파일을 전달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주체가 가져가게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5개만 있지만 실전에서는 뭐 100개, 1000개 단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관성이 보장이 돼야겠죠? 쓰는 사람은 이 파일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인데 가져가는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파일을 업데이트 했어요. 그럼 이 업데이트 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버전 1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버전 2 가져가고 1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겠죠. 여기에 싱크가 전혀 안 맞게 되겠습니다. 근데 S3는 이 싱크를 굉장히 잘 맞추기 때문에 이게 파일이 업로드돼서 OK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즉시 이것을 가져가는 모든 주체들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의 파일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싱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S3는 잘 맞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존 S3를 파일 관리용으로 아키텍처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아키텍처에서 이 S3를 요긴하게 사용을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용 사례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파일을 저장하는 거,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활용하는 거,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여러분의 뭐 다큐멘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할 때 무조건 일단은 S3를 사용할 수 있나를 고민하셔야 되고, 왜 S3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소스코드를 저장한다든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여기서 사용하고요. 로그를 보관하고 백업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로그들을 보관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면은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AWS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이건 아테나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은 뭔가 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이디가 크리스인 로그가 어디 있는지, 그 크리스는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께서 S3를 쭉 뒤져다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스태틱 호스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웹서버 없이 웹페이지를 호스팅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파일도 공유할 수가 있는데 토렌트 프로토콜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파일을 공유하거나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반 로직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파일 그 썸네일 같은 거 만들잖아요. 여러분께서 뭐 소셜미디어 같은 어플리케이션 운영한다. 그럼 이미지 5MB짜리 이렇게 업로드 하면은 이걸 그대로 쓰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작은 이미지로 바꾸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미지가 올라갔을 때 로직이 수행되게 해줘. 이런 것들도 S3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 기반 로직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카이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야 된다. 5년, 10년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그대로 내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카이브, 짱 박아 놓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 패턴에 따라서 티어별로 요금을 다르게 내서 나는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는 파일들을 오랫동안 싸게 보관하고 싶어. 나는 자주 사용하는 파일이니까 조금 비용을 내더라도 빨리빨리 액세스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티어를 나눠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S3가 무엇인지 아키텍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실제로 개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신지가 궁금하시다면 제 기초 강좌에서 S3 파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는 첫 번째로 우등생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은 PDF를 드리고요. 소스코드도 같이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는 소스코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하고 있진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제가 보통 소스코드만 공유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는 소스코드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오픈 채팅방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 계신데 AWS를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AWS의 다양한 아키텍처들 혹은 진짜로 궁금하신 점들을 나누는 공간이라서 익명 기반이니까 여러분께서 언제나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링크는 밑에다가 넣어놓을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이라든지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